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권. 이게 불과 17개월 전 NBA 파이널에 진출했던 팀의 성적표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지난 2월 프랜차이즈 얼굴이었던 루카 돈치치를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댈러스 매버릭스는 다시 한번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돈치치 트레이드의 대가로 데려온 앤서니 데이비스를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마저도 트레이드하며 쿠퍼 플래그 시대를 위한 완전한 리셋 버튼을 누를 것인가? 현재 댈러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선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댈러스의 추락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돈치치 트레이드 이후 9개월간 혼란이 이어졌고 결국 최근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단장 니코 해리슨이 해고됐습니다. 해리슨 해고 배경에는 구단 내부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지분을 팔고 소수 구단주로 물러난 마크 큐바는 자신이 여전히 농구 운영의 보스임을 공언했지만 해리슨은 새로운 대주주 패트릭 듀몽에게 직접 보고하며 큐반을 배제했었죠. 해리슨은 돈치치 트레이드를 밀어붙인 장본인으로 돈치치의 몸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수비가 챔피언십을 이끈다는 명분으로 데이비스 중심의 수비팀을 만들겠다고 듀몽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팀은 서부 바닥으로 추락했고 팬들에게 외면당했죠. 1순위로 플래그를 뽑았음에도 희망보다 혼란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리슨을 떠나보내면서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댈러스는 해리슨의 3-4년 안에 우승이라는 가짜 비전에서 벗어나 새롭게 판을 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댈러스가 마주한 가장 큰 짐은 바로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는 분명 게임 체인저급의 재능이지만 댈러스 유니폼을 입은 후 그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댈러스 데뷔전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와 경기에서 31분간 26득점, 16리바운드, 7어시스트, 3블럭을 기록했죠. 데뷔 때부터 줄곧 파워포워드로 뛰고 싶어한 데이비스는 다니엘 게포드, PJ 워싱턴 등의 도움을 받아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활약도 잠시 3쿼터 막판 부상으로 빠져나가게 됐고 내전근 부상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결장하다가 돌아와 시즌 막판 8경기 동안 평균 29.3분, 19.3득점, 9.4리바운드, 4.1어시스트로 다소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올 시즌도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5경기 뛰었습니다. 출전 시간 29.8분을 기록하면서 20.8득점, 10.2리바운드, 2.2어시스트, 1.6스틸, 1.2블럭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그는 종아리 부상으로 재활 중입니다. 데이비스는 댈러스로 온 이후 3군데를 다쳤습니다. 내전근 염좌, 망막 박리, 그리고 현재 그를 계속 결장하게 만든 왼쪽 종아리 염좌입니다. 최근 부상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구단 의료진은 데이비스의 종아리 부상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복귀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NBA는 빠른 페이스와 많은 활동량을 요구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NBA 역사상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 소식이 가장 많이 들려왔죠. 현재 종아리 통증만 있지만 자칫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듀몽 구단주가 그의 복귀를 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계약 규모는 재정적인 핵폭탄 수준입니다. 데이비스는 2027-28 시즌까지 3년 1억 7,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의 한 임원은 데이비스는 1억 7,500만 달러 도박이라고 선을 그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연봉은 약 5,412만 달러로 리그 5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코트비 영향력은 참담합니다. 데이비스는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총 14경기를 뛰었고 출전 시간은 415분에 불과합니다. 올 시즌 신인인 플래그가 15경기를 뛰면서 이미 그의 출전 시간을 넘어섰고 롤플레이어인 나지마샬의 출전 시간도 데이비스의 2시즌 기록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연봉 5위 선수라고는 믿기 힘든 존재감이죠. 데이비스가 건강해도 댈러스는 서부에서 강팀으로 분류되기 힘듭니다.
해리슨 전 단장은 수비를 통해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으로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댈러스는 디펜시브 레이팅 4위로 리그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지만 공격이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31을 기록 중이죠. 가뜩이나 카이리 어빙이 없기 때문에 공격에서 답답함을 해소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큐바는 데이비스를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댈러스가 여전히 승리를 원한다. 올 시즌 데이비스를 트레이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빙의 부재를 채워줄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하고 현재 로스터상의 문제가 뚜렷하기 때문이죠. 셀러리 캡이 꽉 차 있어서 트레이드를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어빙은 지난 시즌 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한 뒤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당초 2026년 1월에 돌아올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제이슨 키드 감독은 올해 말에 돌아오기를 희망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ESPN의 팀 맥마운 기자에 따르면 어빙이 복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유로 인해 이번 시즌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코트 안팎에서 여러 기행을 일삼았던 선수이기에 이번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브루클린 네츠 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사상의 영화를 자신의 SNS로 홍보해 징계를 받기도 했죠. 한때는 가족과 정신 건강의 문제로 구단을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일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그가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로 탱킹과 연결지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12월이나 1월쯤에는 이미 댈러스의 성적은 많이 좋지 않을 겁니다. 어빙을 무리하게 복귀시켜 성적 향상을 노리는 게 좋은 그림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데이비스와 함께 어빙도 떠나보내면서 완전한 새판짜기에 나서야 할까요? 마크 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댈러스는 데이비스 트레이드 제안을 들을 의사가 있지만 어빙을 보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샴즈 카라니아 기자 역시 댈러스가 사적으로 어빙이 앞으로 그들의 미래의 완전한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플래그에게 엘리트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본다면 데이비스를 트레이드하고 탱킹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2026년 신인 드래프트는 댈러스가 2031년까지 자체 1라운드 지명권을 소유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7년에는 드래프트 지명권 상위 2순위 보호 조항이 있고 2028년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스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높은 순위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2026년 신인 드래프트에는 데린 피터슨, AJ 디반사, 카메론 부저 같은 대역급 유망주가 많이 나옵니다. 이들을 뽑게 되면 플래그와 함께 강력한 코어를 만들어 빠르게 리빌딩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댈러스는 셀러리 캡 여유도 확보해야 합니다. 우승 도전을 위해 베테랑에게 거액의 계약을 안겨줬는데요. 현재 사치세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가뜩이나 성적이 떨어지는데 사치세까지 낼 수 없겠죠. 데이비스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결국 댈러스의 방향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를 떠나보내고 플래그 중심으로 리빌딩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데이비스의 출전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그를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의 트레이드 가치가 이미 떨어진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서부 컨퍼런스 임원은 구단이 그의 몸 상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가 부상당하고 모든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서부 임원은 데이비스는 레이커스에서 상위 22 선수로 평가받았다. 이제는 그를 영입하는 게 도박이 됐다. 트레이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비스가 건강한 상태로 장기간 경기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0대 중반 선수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댈러스에서 지난 9개월이 영입을 두렵게 만들었다. 현재 CBA에서는 연봉 상한선의 35%를 버는 선수가 코트 위에서보다 벤치에서 더 오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2024년 파이널까지 오른 댈러스가 2시즌 만에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돈치치를 떠나보내면서 받은 데이비스와 우승 도전은 이대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과연 댈러스가 어떠한 카드를 꺼내들게 될까요? 데이비스 트레이드가 성공할지, 그를 떠나보내면서 어떠한 대가를 얻게 될지, 그러면서 클레이 탐슨이나 개포드 같은 베테랑들도 정리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